정말 분노가 치밀고 정말 그런 사건들만 들으시니까 혹시라도 에이 뉴스파이터 안 볼래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 봐 정말로 분위기를 좀 바꿔서 훈훈한 얘기라고는 아니고요. 훈훈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뭔가 숙연케 하는 그런 얘기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수요일 새벽 3시쯤에 한 청년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를 발견하는데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먼저 확인이 됐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에요. 지금 한 노인이 수레 앞에서 끙끙대고 있고요. 조금 전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가가서 이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수레를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예요. 뭔가 좀 수레 앞부분이 뭐 길에 걸렸는지 그 수레 앞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레를 끌고 저 할머니와 함께 지금 보시는 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 남성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이 네. 그냥 일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길을 오르면서 네. 할머니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거는 장면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할머니 키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모습까지 확인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모습은 뭔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르신이 곤경에 처한 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정말로 올바른 청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저 영상만 보면 참 훈훈하고 참 인정이 있는 청년이다 하는데 대체 저 청년에게 무슨 일이 그 이후에 생긴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아니었어요. 이 청년이 저렇게 할머니를 도와서 한 150m가량 손수레를 끌고 올라갔는데 저 때가 새벽 3시 5분이었어요. 아하. 저 청년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고 그래요? 새벽이라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할머니를 도와서 거의 손수레를 다 끌고 올라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네. 그때 마침 그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차량이 저 청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저 청년이 자동차에 치여서 지금 뇌사 상태 판정을 받았고요. 지난 아하. 5일 뇌사 상태 판정을 받았고 뇌사 상태 판정을 받아서 가족들이 많이 좀 슬퍼하다가 네. 그리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하. 세상에 새벽에 저렇게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대체 그 운전자는 어쩌 저걸 못 본 거예요? 저 장면을. 그러니까 신호를 보느라 차마 사람을 못 봤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하늘도 무심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선한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다니.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은 이 뇌사된 이 청년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가족분들도 참 훌륭하다. 정말 이 훌륭한 가족분의 훌륭한 청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또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앞서 영상에 나왔던 남성이요. 홍순빈 아나운서, 고 김선웅 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뇌사기 때문에 이제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 기증을 했고 네. 고 김선웅 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 김선웅 군은요,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주도의 대학을 다니면서 요리 관련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비를 스스로 벌겠다면서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평소에 다니는 교회에서 뭐 봉사활동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참 평이 좋았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빈소가 마련됐는데 네. 빈소를 찾아오는 뭐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학교 은사님들 그리고 지인들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스스로 용돈 벌려고요. 그 식당 일을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짐을 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아들로서. 그래서 학비를 스스로 벌려고 앞서 우리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잖아요. 저 때가 근처에 있는 만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3시에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서 학비 벌려고요. 그런
김선웅 군이었고 앞서도 말씀드렸죠. 틈날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했대요. 신앙심도 깊었어요. 김동철 교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이렇게 신앙심도 있는 효자인 김선웅을 이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사의 모습이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우리 김 군을 이제 보면 네. 천사의 모습 같고요. 뭐 뉴스 매체에서 사실 안 좋은 뉴스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상당히 좀 감동스럽고 상당히 좀 안타깝고 마음이 이제 좀 많이 가라앉긴 하는데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이제 뭐 감동적인 것들이 좀 사실 저는 많이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 키우는데 네. 정말 좋은 정보, 좋은 것들도 사실 보기에도 모자란 세대 아닙니까?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고 또 안타깝지만 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숙연해지는 마음이 더해집니다. 그 김선웅 군은 이남 일녀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둥이. 막둥아 이렇게 아버님이 부르셨대요. 누나는 지금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따로 살고 있는데 누나의 마음 얼마나 찢을 듯 아프겠습니까? 누나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은 아이였고 한데 저희한테는 어쨌든 저랑도 10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에요. 되게 귀하게 키우기도 했고 또 선웅이가 어쨌든 되게 착하게 잘 커졌어요. 뭐 사고도 없이. 그 장기 기증 수술로 인해서 결국 숨이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그 부분을 알고 나니까 사실 아빠는 괜찮으셨는데 저는 사실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이게 맞는 거라고 막내도 엄마가 보고 싶었을 테니 엄마랑 위에서 잘만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엄마 사랑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못해준 거 엄마가 다 해주면서 지내면 나중에 행복하게 만날 수 있겠지 그 생각하거든요. 네. 누나 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최단비 변호사님, 엄마랑 위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김선웅 군의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한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네. 김선웅 군이 뇌사 상태였어요. 뇌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지 사람이 의학적으로 사망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많은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죠. 그런데 김선웅 군의 어머니가 김선웅 군이 6살 때 이 뇌진탕 사고로 뇌의 기능이 일부가 손상이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이제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는데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가족들이 다 어머니가 깨어나실 거라고 기대하고 3년을 지극정성으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머니가 깨어나시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네. 이게 뇌사 상태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번 네.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누나와 아버지는 장기 기증 서약을 한 세상에요. 상태였고 김선웅 군은 그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결국은 김선웅 군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의 마지막을 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네. 결국은 장기 기증을 하게 됐고 그 장기 기증으로 인해서 간, 콩팥, 신장 등 7명에게 세상에. 전달돼서 7명이 결국은 김선웅 군의 그러한 고귀한 희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네. 김선웅 군이 6살일 땐 2004년에 어머니가 뇌진탕으로 쓰러지셨고요. 3년 뒤, 그러니까 김선웅 군이 9살일 때 돌아가셨어요. 김선웅 군은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정말로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고 목이 메이던 순간이 있었다면서요. 이 아버지에게 지난 어버이날 마지막으로 썼던 유품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유품 네, 얘기를 먼저 유품 얘기 해보세요. 그럼 먼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누나가 유품을 정리했어요. 누나가 네. 유품을 정리했는데 네. 앞서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유품 정리하던 순간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누나가 유품을 정리하면서요, 그 메신저에 비밀번호가 잠겨 있어서 못 풀다가 그 선웅 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 기일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쳐봤더니 그
비밀번호가 엄마 기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이렇게 엄마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세상에. 느껴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김동철 교수님, 엄마 얼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날 수 있는데도 엄마를 늘 품에 안고 지내던 고 김선웅 군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기일을 메신저의 비밀번호 잠금 번호로 해놨대요. 보통 저 또래 같으면 그러니까요. 뭐 애인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그럴 수 있죠. 보통 그런 거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 뭐 생년월일 생일이라든가 집어넣거나 보통 그렇죠. 그러지. 저런 경우 굉장히 좀 특별한 경우인데 평상시에도 굉장히 그 효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식당을 경영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도 열심히 옆에서 도왔고 또 조금 전에 나왔듯이 뭐 이제 학비 부담 덜어드리려고 아르바이트 했고 네. 또 아버지 또 대를 이어서 또 네.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또 조리학과를 다니고 네. 있었고 저런 사실은 의인은 세상에 오래 살아남아서 사실은 잘 되는 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네. 이 모범이 될 텐데 좀 굉장히 안타깝네요. 근데 김선웅 군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가족들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인터뷰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내였고 항상 막둥이라고 부르면서 얼마 전까지도 아버지가 반찬을 밥 위에 숟가락에 올려주실 정도로 세상에. 아꼈대요. 그 아. 누나도 엄청 아꼈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그런 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저런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확실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많이 베푸는 것 같기도 네네. 한데요. 평소에 헌혈차가 오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다고요. 세상에요. 그리고 이 사고가 당한 날에도 누나한테 누나 헌혈하러 와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7분에게 장기를 다 기증해서 새 생명을 주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고 김선웅 군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께서 한없이 먼 어떤 카드, 편지를 한없이 말없이 쳐다보면서 목이 메이시고 슬픔에 잠겼다는데 이게 뭡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지난 어버이날에 이 김선웅 군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가 되게 된 거죠. 네. 내용을 보면 평소 좀 무뚝뚝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뭐 아버지 그럼에도 사랑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빠, 엄마 없이 아빠가 홀로 3남매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면서 챙겨주시는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20살짜리 요즘 다 철딱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표현도 안 하고 매번 무뚝뚝하게 굴었던 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항상 아빠한테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는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도록 노력할게요.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주변에 여러 이웃분들도 이 고 김선웅 군을 회상하면서 너무 빈소에 와서 펑펑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러 가지 좀 악인 같은 사건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너무 천사와 악마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근데 저는 이 선웅 군이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정말 큰 뜻을 이루고 갔구나. 네. 장기 기증을 해서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떠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 장기 기증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좀 장기 기증의 이런 숭고한 뜻을 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좀 알려주고요. 사실 그냥 뇌사 상태인데 장기 기증 서약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선웅 같이 정말 훌륭한 뜻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 새 생명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서 어머니 사랑 다 받지 못한 거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요. 하나님 품 안에서 어머니와 따뜻하게 포옹을 하세요. 어머니가 그러실 거예요. 선웅아, 엄마가 너무 일찍 가서 힘들었지? 이리 오렴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고 김선웅 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